독일의 맹주, 영원한 우승 후보 바이에른 뮌헨이 모두의 예상을 벗어난 대반전 시즌을 보내면서 지난 2010-2011 시즌 이후 무려 13년 만에 첫 무관 시즌을 보낼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국내 컵대회 2개는 이미 탈락한 지 오래고 챔피언스리그 16강 1차전에서도 패배를 하면서 탈락을 걱정해야 하는 분위기죠. 게다가 리그 중위권 팀인 보움을 상대로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일격을 제대로 맞으면서 12시즌 연속 리그 우승도 거의 날아갔고요. 물론 챔스 1차전이 라치오 원정이었다 보니까 홈에서 치러지는 2차전에서 대역전극을 펼치면서 8강에 진출할 수도 있겠지만, 문제는 그렇게 8강에 진출한다고 하더라도 챔스 우승을 기대할 만한 경기력이 아닌데요. 참고로 앞서 언급한 10-11 시즌의 뮌헨은 비록 우승에는 실패했지만 리그와 챔스, 컵대회에서 모두 결승까지 갔다가 아쉽게 준우승 3관왕을 했던 시즌으로 어찌 보면 매우 안타깝긴 해도 미래를 기대해볼 만한 뭔가를 보여줬습니다. 실제 바로 다음 시즌에 국내 컵대회 2개 포함 리그와 챔스에서도 우승을 거머쥐면서 유럽 3관왕에 등극하기도 했고요. 오히려 더 암울했던 건 그보다 2시즌 전인 2008-2009 시즌인데 당시 감독이 다름 아닌 클린스만. 이때는 얄짤없이 그냥 암흑기로 불리면서 뮌헨 팬들 사이에서도 다시는 언급하고 싶지 않은 최악의 흑역사로 불리는 시즌이거든요. 필립 람이 자서전에서 클린스만 욕을 한 것도 다 이때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아무튼 올 시즌의 뮌헨은 이때 버금갈 정도로 매우 암울한 분위기인데요. 리그 1위 레버쿠젠과의 맞대결에서 지고 그 후유증 때문인지 챔스 포함 내리 3연패를 하면서 기세가 완벽하게 꺾여버렸거든요. 2024년 기준 분데스리가 최다 우승팀이자 11시즌 연속 우승을 한 독일 최강 바이에른 뮌헨이요. 그것도 모자라서 포칼컵 최다 우승에 챔피언스리그 전승 우승 포함 6회 우승에 빛나는 레바민 할 때 그 뮌헨이 하필이면 김민재를 영입한 이번 시즌에 이렇게 갑자기 나락으로 떨어진 걸까요? 근본적으로는 투엘 감독의 지도력에 대한 의문이 가장 먼저 떠오르죠. 올 시즌을 시작하면서 나폴리 우승의 주역인 괴물 센터백 김민재를 영입한 것도 모자라서 그토록 원했던 스트라이커의 공백을 메워줄 해리케인까지 큰맘 먹고 데려왔습니다. 그러나 수비수 파바르의 대체자와 더불어서 삼선 미드필더 영입에 실패하면서 종합적인 영입평가는 애매했습니다. 결국 시즌 중에 이 불안 요소가 제대로 터졌죠. 기존 주전 센터백인 데리흐트와 우파메카노가 번갈아가면서 부상을 당하는 바람에 뮌헨 신입생인 김민재가 반강제로 팀 전체 수비를 책임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혹사 논란까지 나왔던 거 기억하시죠? 예상치 못한 부상은 운이 나빴다고 치고 이제 데리흐트가 부상에서 완전히 회복하고 돌아올 수 있다는 소식이 들리던 찰나 투엘 감독은 토트넘에서도 포기해버린 방관형 센터백 다이어를 뜬금 영입했습니다. 로메로와 반더벤에게 밀린 건 물론이고 전문 센터백도 아닌 벤 데이비스와 에메르송에게 자리를 뺏긴 다이어였기에 당시 많은 팬들은 우스갯소리로 케인의 멘탈 관리 차원에서 영입한 거라면서 실제 경기에서 볼 일은 없을 거라고 봤는데요. 놀랍게도 가장 중요했던 지난 레버쿠젠전에서 그동안 안 썼던 3백 전술을 들고 나와서 데리흐트를 빼고 나이어를 포함시킨 괴상한 라인업을 가동했습니다. 그 결과는 아시다시피 0-3 참패. 나이어가 경기 내내 17개의 실책을 저지르면서 뮌헨의 우승 가능성을 박살내는 동안 데리흐트는 풀타임 벤치를 지켰습니다. 결국 데리흐트의 불만이 폭발했고요. 여기에 라치오 원정에서 우파메카노가 한참 늦은 태클로 퇴장과 함께 PK를 헌납하면서 1차전 패배 플러스 2차전 출장 불가라는 1+1 행사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행사 기간을 파격 연장, 보험전에서도 연속 퇴장을 당하면서 3월까지 자체 휴가를 줘버린 상황입니다. 그럼 김민재는 나이어와 함께 또 독박 수비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는데요. 33년 만에 나폴리에서 리그 우승을 안겨준 김민재의 유관력이 대단하다고 해도 토트넘 무관의 저주를 품고 온 나이어와 케인의 동시 공격에다가 투엘 감독의 삽질까지 더해진 올 시즌은 아무래도 우승이 어려워 보입니다. 오죽하면 속보로 전해드린 것처럼 케인이 현재 뮌헨의 상황에 불만을 품고 바로 영국으로 복귀할 거라는 말까지 나올까요? 그것도 토트넘이 아닌 첼시로 말이죠. 최초 보도를 한 풋볼 인사이더를 시작으로 토트넘 전문 매체인 스포츠웹은 물론이고 공영방송인 BBC를 포함해서 풋볼 런던, 풋볼 365, 팀토크, 스포츠 바이블 등 다수 매체들이 한 목소리로 보도하는 큰 이슈가 된 상황입니다. 토트넘 팬들 사이에서는 토트넘에서는 몇 경기를 이기지 못해도 재앙이 아니었다,
뮌헨에서는 매 경기 승리한다라면서 황당한 발언을 했던 케인의 업보라면서 케인의 무관 소식을 비웃는 느낌이었는데요. 모두가 무관의 저주는 토트넘의 것이라고 했지만 이걸 봐, 이제 누가 저주에 걸린 거지? 케인이 스스로 트로피를 들 수 있었다면 맨시티와의 카라바오컵 결승에서 뭔가 했을 거야. 이제 뮌헨에서 그걸 증명하고 있다. 뮌헨이 우승하지 못하는 걸 모두 케인 탓으로 돌리긴 힘들다. 하지만 케인이 뮌헨에서도 우승하지 못한다면 도대체 어떤 팀으로 가야 우승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케인은 독일 득점왕 트로피가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해서 떠난 거야. 케인이 토트넘에 남았다면 득점왕은 물론 우승컵 2개를 들었던 것 같은 건 나뿐이야? 당신이 가는 팀마다 우승을 하지 못했다면 그 범인이 스스로 아닐까 의심해 봐야 한다. 토트넘 1군 데뷔 이후 12년 동안 우승을 못한 케인이 뮌헨으로 가자마자 뮌헨은 12년 만에 처음으로 우승에 실패했다. 땅땅땅! 판결은 내려졌다. 무관의 저주는 토트넘이 아니라 케인 거였어. 아니면 다여일 수도 있고. 불과 몇 주 전에 케인이 뮌헨에 마침내 정착해서 새로운 집을 샀다고 하지 않았어? 그런데 다시 런던으로 돌아오다니 부동산 중개인이 된 건 아니지? 케인이 독일어 레슨을 받기 시작했다는데 분명히 욕부터 가르쳐달라고 했을 거야. 등등. 무관이 유력해진 뮌헨과 케인이 듣는다면 매우 뼈아플 농담들을 늘어놨습니다. 상황이 여기까지 나빠졌다 보니까 투엘 감독의 경질설도 솔솔 흘러나옵니다. 직전 시즌의 중간에 감독 교체를 하면서 큰 혼란을 겪었던 뮌헨 수뇌부들은 그래도 올 시즌까지는 투엘 감독에게 맡겼다가 시즌 종료 후에 자를 생각이라고 하네요. 여기에 스페인 매체인 스포르트에서 핵심 선수인 키미히와 투엘 감독의 관계가 돌이킬 수 없이 멀어졌다고 밝혔는데요. 키미히는 투엘이 바이에른 감독직을 계속 이어갈 경우 구단의 이적을 요청할 생각이다. 키미히와 투엘의 관계는 완전히 깨졌다. 뮌헨은 새로운 프로젝트에서 키미히와 계속 동행하기 위해 투엘을 경질할 수 있다라고 했고, 또 독일 매체인 빌트에서도 키미히와 투엘은 완전히 신뢰가 깨졌다. 화해가 불가능한 수준이다. 뮌헨은 결정을 내려야 한다. 키미히를 계속 데리고 있으려면 투엘을 해고해야 한다라면서 뮌헨이 외통수에 놓였다고 했습니다. 키미히에 이어서 데리우트까지 뮌헨 선수들이 투엘 감독에 대한 신뢰를 잃고 있는데, 독일의 신뢰도 탑기자인 플래텐버그는 뮌헨 내부에서 거론되는 가장 유망한 후보 중 한 명은 바로 지단이다. 현재 단계에서 구체적인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뮌헨이 지단을 좋게 보는 점들은 그의 아우라와 경험이다라면서 차기 감독으로 지단을 점찍었습니다. 김민재 입장에서는 우승권 팀에 들어오자마자 웬 날벼락을 맞은 상황이 됐는데, 레알 마드리드를 이끌었던 지단 정도라면 한 시즌 더 믿고 가봐도 될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아니면 다음 시즌에 바로 뮌헨을 탈출해서 프리미어리그로 오는 것도 방법입니다. 네, 그동안은 손흥민 우승을 막더니 이제는 독일 가서 김민재 우승까지 막다니, 와, 참 지독하다. 지독해. 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댓글로 많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도 해주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이상 흰수염고래였습니다. 감사합니다.